아이폰 최고 티어의 15 프로 맥스, 갤럭시 최강 S23 울트라. 생긴 것도 메이커도 다르지만 두 기기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애플은 박찬욱 감독, 삼성은 나홍진 감독을 데려오면서까지 본인들의 프로급 스마트폰 카메라를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인이 일상에서 이 두 개의 프로급 카메라를 사용할 땐 어떤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기기의 사진, 동영상 감성이 나한테 더 알맞을까요? 오늘은 이 두 최강 폰 카메라들을 1대1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찍고 저기서 뛰고 다양한 화면들 담아왔으니까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현존하는 아이폰 중 가장 고스펙의 카메라 라인업을 가졌습니다. 4800만화소 f1.78 광각 렌즈, 1200만화소 f2.2 초광각 렌즈, 1200만화소 f2.8 광학 5배 줌 잔망경 렌즈, 트리플 카메라 구성의 심도 포착과 빠른 포커싱을 위한 라이다 센서, 트루톤 플래시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큰 카메라 섬이 있습니다. 전면에는 1200만화소 f1.9 셀피 카메라도 들어있죠. 갤럭시 S23 울트라, 굉장한 카메라 구성이죠. 2억 화소 f1.7 광각 렌즈, 1200만화소 f2.2 초광각 렌즈, 1000만화소 f2.4 광각 3배 줌 망원 렌즈, 1000만화소 f4.9 광학 10배 줌 잔망경 렌즈. 쿼드 카메라 라인이고 이 렌즈들을 지원하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센서와 플래시까지. 전면에는 1200만화소의 셀피 렌즈가 박혀 있습니다. 뒷판만 봐도 웅장해지는 두 기기죠. 동그란 렌즈의 물리적인 사이즈는 아이폰이 살짝 더 크고요. 이렇게 겹쳤을 때도 아이폰의 카메라가 더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물 비교에 앞서서 세팅을 좀 맞춰줄게요. 우선 갤럭시는 원 UI 6.0 베타 가장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고급 인텔리전스 옵션에서 화질 최적화는 최대, 고급 사진 옵션은 건들지 않았고요. 동영상 설정이 좀 많죠. 조도에 따라서 30프레임과 60프레임을 전환하는 자동 FPS 기능 켰고, 동영상 손떨림 보정 켰습니다. 고급 동영상 옵션은 이렇게 구성했고요. 대상 추정 오토포커스도 켰습니다. 모든 렌즈의 사용을 위해서 사진 해상도는 3:4 1200만화소로 고정, 동영상은 9:16에 FHD 60프레임으로 촬영합니다. 사진 필터는 원본으로, 얼굴 필터는 꺼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아이폰도 카메라 설정 조정했습니다. 비디오 녹화 1080p 60프레임에 안정화 향상 켰고요. HDR과 자동 FPS 켰습니다. 사진 옵션도 1200만화로 고정하고 사진 스타일은 표준 사용으로 지정했습니다. S23 울트라의 경우 23년도 2월에 출시된 기종입니다. 15 프로 맥스가 미국 기준으로 23년도 9월에 출시됐으니까 시간 갭이 7개월 정도 있는 건데요. 이게 과연 S23 울트라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이 될까요? 아니면 7개월이라는 시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이미 잘 나온 카메라일까요? 본격적인 촬영물 비교해서 확인해보시죠. 후면 카메라의 사진 품질부터 비교해볼게요. 주간에서의 기본 광각 렌즈 사진 비교. 딱 봤을 때 갤럭시 쪽이 더 밝죠? 이런 특징은 초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기종 모두 촬영 후 후처리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단계에서 갤럭시가 조금 더 밝게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사진들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망원 렌즈 사진의 비교. S23 울트라는 두 개의 망원 카메라가 있는데 그중 3배 줌 렌즈를 사용한 사진이기 때문에 아이폰 쪽이 좀 더 피사체를 크게 잡은 화각 차이가 보이죠? 여기다가 10배 줌 망원 렌즈 사진을 나란히 놓으면 이런 느낌. S23 울트라는 역시 디지털 크롭 없이 선명하게 줌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대 줌을 당겨봤습니다. 아이폰은 25배, 갤럭시는 100배 줌인데요. 이 최대 줌 촬영 시 갤럭시가 후보정을 굉장히 세게 해줍니다. 촬영 전 폰화면에서 보이는 피사체와 촬영 후 결과물에서 보이는 피사체의 차이가 아이폰보다 더 컸습니다. 픽셀을 뭉개고 다림질해주는 보정 방식.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이 현실적이라면 얘는 이쁘게 인공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동일한 장소를 밤에 찾아왔습니다. 야간 모드 안 켠 상태인데요. 갤럭시 사진에 보랏빛이 약간 도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나무 같은 곳을 확대해서 봐도 갤럭시의 채도가 살짝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간 모드를 1초로 놓고 설정하고 찍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두 기기의 일반 모드와 야간 모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폰의 야간 모드 사진이 확 환해진 게 좀 더 드라마틱해 보입니다. 주간과 야간 일반 모드 사진 비교. 아까 최대 줌 때도 느꼈지만 아이폰이 현실감이라면 갤럭시는 화사함인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이신가요? 초광각으로도 찍어봤어요. 역시 좀 보랏빛이 도는 갤럭시. 하늘 부분 확대를 해보니까 울트라 쪽에 노이즈가 좀 더 보이네요. 야간 모드 2초로 찍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둘 다 멋있게 나왔습니다. 노이즈가 좀 해결된 모습. 야간 망원 렌즈 비교입니다. 최대 줌 당겼을 때의 비교. 이제 피사체를 사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반 모드이고요. 역시 채도가 살짝 높은 갤럭시. 인물 사진 모드를 걸면 이렇게 배경 잘 날려주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여기 눕기가 하나 튀는 부분이 보이네요. 동물의 털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따는 것 같은 아이폰과 갤럭시. 참 이 갤럭시의 보랏빛 느낌이 굉장히 오묘한 느낌을 줍니다.
밤에 찍으면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요? 이게 얼굴 부분이 아이폰 시커멓게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거 포커스 사람 얼굴에 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난번 프로맥스끼리의 카메라 테스트 때도 보이는 현상인데, 저조도 현상에서 갤럭시처럼 사람 얼굴을 특별히 인식해서 밝게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전체 풍경을 위주로 자연 그대로 찍는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프로맥스끼리 있었을 땐 그렇구나 했는데, 갤럭시는 진짜 보정 필터를 씌운 것처럼 나오네요. 야간 모드 1초를 접었는데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4개를 나란히 놓아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아집니다. 인물 사진으로 배경을 날려볼까요? 역시나 갤럭시보다는 살짝 어두운 아이폰. 배경 날림 처리는 튀는 부분 없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체인 같은 게 진짜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배경인지 피사체인지 헷갈려하는 모습 두 기기 모두 사이좋게 보여줍니다. 인물 사진 플러스 야간 모드 1초. 와, 이 갤럭시는 이거 그대로 인스타 올려도 될 것 같죠? 야간 인물 사진 촬영물 비교입니다. 자,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렌즈 촬영물이고요. 아이폰이 조금 더 어둡긴 한데 이런 구름 쪽, 태양 쪽 디테일은 더 잘 살린 것 같아요. 초광각 렌즈에서도 그런 느낌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인데요. 거슬리는 점이 각각 하나씩 있네요. 얘는 플레어, 얘는 노이즈. 이 플레어 정말 문제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테스트하겠습니다. 노이즈 같은 경우는 초광각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졌는데요. 건물 디테일 같은 거랑 같이 봤을 때 갤럭시가 뭔가 뭐든지 밝게 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지 대상들을 밝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 같아요. 최대 줌 영상 녹화, 아이폰은 15배, 갤럭시는 20배 줌입니다. 콘서트나 경기 같은 거 보러 가실 때 정말 많이 쓰실 기능이죠. 야간 최대 줌입니다. 확대 범위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아까 나왔던 플레어, 날파리들, 이렇게 보면 아이폰이 정말 심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맥스 비교 영상 때 13, 14, 15 프로맥스가 하나같이 빛번짐이 심했는데 갤럭시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나란히 보니까 선녀 수준이었군요. 이거 진짜 개선해야 합니다, 팀쿡. 자, 손떨림 방지, 손떨방 수준 봅시다. 그냥 일반 동영상 모드입니다. 얘는 초광각 카메라. 차이를 굳이 찾으려 해도 안 보이네요. 밤이 되니까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아이폰은 더 흔들리고 갤럭시는 더 밝지만 노이즈가 보입니다. 아까 보셨던 요거랑 비슷한 느낌 같아요. 초광각으로 달릴 때도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망원 렌즈로 달릴 때의 결과물. 품맥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거 촬영하다가 느낀 점이 있는데 아이폰은 촬영 중인 화면이 일단 엄청 흔들립니다. 촬영 후의 결과물에서 이 흔들림을 많이 개선해 주더라고요. 갤럭시는 촬영 중인 화면에서 이미 손떨방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결과물에서 흔들림을 약간 보정해 주는 느낌. 영상 녹화에도 이런 독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액션 모드를 켜고 띄워볼까요? 갤럭시는 슈퍼스테디죠. 날 밝을 때는 진짜 섞어 놓으면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고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결과물들에서도 봤듯이 하늘이 좀 더 쨍하면 갤럭시. 자, 야간 액션 모드, 스마트폰들이 가장 취약한 촬영 모드일 텐데요. 일단 갤럭시가 조금 더 밝고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영상이 찌릿찌릿 흔들리는 효과 둘 다 나타납니다. 갤럭시에서 조금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초광각일 때도 그렇죠. 주간, 야간, 광각 카메라 액션 모드 비교. 이건 주간, 야간에서의 초광각 액션 모드 비교입니다. 인물 동영상으로도 띄워보죠. 아이폰은 시네마틱, 갤럭시는 인물 동영상 켠 상태로 카메라와 제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인물 동영상은 역시 배경을 얼마나 잘 날려주느냐겠죠. 색감 차이를 빼면 진짜 모르겠다.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는데요. 확대를 해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어떤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물 동영상 찍을 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아이폰은 시네마틱 촬영 중 최대 3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갤럭시는 인물 동영상 촬영 중에는 확대 불가하다고 뜨네요. 필요하다면 촬영 전에 3배로 맞춰놓고 찍어야겠어요. 고정된 상태에서의 시네마틱과 인물 동영상 모드 비교. 3배 줌 상태입니다. 야간 인물 동영상입니다.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아이폰의 배경에 흐림 효과가 없죠. 촬영 중에도 아이폰에 계속 빛이 더 필요하다는 알림과 함께 시네마틱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시네마틱 영상이라고 제대로 인식되는 결과물을 사후 편집할 때도 심도 효과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야간 시네마틱 손떨방 테스트할 때도 동일하게 발생했어요. 사람은 잘 인식하는데 말이죠. 조명이 강한 데로 가니까 인식이 잘 되는 모습.
그러니까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가 밝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갤럭시는 어둡고 노이즈가 자글자글해도 일단 날려줄게 이런 느낌? 물론 갤럭시도 조도가 충분해야 인물 동영상이 이쁘게 나오겠지만 야간에 아이폰에서는 특히 조명을 충분히 확보하고 찍는 게 좋겠어요. 이 부분 잘 기억해두세요. 이따가 전면 카메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후면 카메라의 다양한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볼게요. 아이폰은 현실적으로 나온다. 갤럭시는 화사하게 나온다.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는 밝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제 전면 카메라입니다. 셀피 렌즈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자, 색감 차이 보이시죠? 역시 채도가 살짝 높아 보이는 갤럭시. 여기다가 인물 사진을 걸면 이렇게 변합니다. 색감을 제외하면 배경 처리 둘 다 잘 됐습니다. 밤에 찍었어요. 보라색을 좋아하는 갤럭시. 얼굴은 좀 더 붉게 나왔네요. 야간 인물 사진. 배경은 잘 처리가 됐는데 이 아이폰은 일반 모드에선 없었던 빛 반사가 확 들어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 전면 동영상입니다. 아까 후면 카메라 촬영할 때는 갤럭시가 얼굴이 좀 더 환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이 더 하얗게 나오네요. 같은 위치에서 시네마틱과 인물 동영상으로 전환해 볼까요? 뛰면 배경 처리가 더 어려울 텐데요. 머리카락 쪽 경계에 살짝씩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폰과 갤럭시 둘 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야간 셀피 동영상 계속 봐왔던 양상인데요. 영상을 밝게 처리하는 대신 노이즈에서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갤럭시. 이런 디테일들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상 품질은 아이폰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어떤 표정인지 알아채셨나요? 아이폰 또 효과 안 먹네 하는 당황한 표정입니다. 야간에서 인물 동영상, 아까 후면 카메라 때 보셨던 것처럼 빛이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떠 있고 배경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조명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앞뒤로 깐깐하네요. 빛이 쏟아지는 가로등 및 일직선으로 빛 번짐이 쭉 뻗어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배경 흐림 효과는 잘 적용됩니다. 근데 요 구간을 살짝 벗어나면 바로 빛이 더 필요하다고 떠요. 편집 모드에서도 빛이 충분히 있을 때만 심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쓰기 어렵네요. 이렇게 전면 카메라 기능들 살펴봤습니다. 아이폰의 시네마틱 모드는 전후면 카메라 모두 야간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폰은 사진과 동영상 관계없이 시네마틱 모드에서 빛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테스트 진행 전에 두 기기 카메라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색감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후처리하는 방식, 얘한테 부족했던 것이 얘한텐 들어가 있고 그 반대도 있고 한 점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실험적인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모였습니다.